안녕하십니까.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아침에 반등 좀 나오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하락세는 언제 멈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에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박 대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깊은 내용은 시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전체 시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황 얘기 먼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와 추가적인 리포트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한 이유는 전부터 이거였죠.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60%가 넘고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했었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TSMC에 뒤처져 있다. 이것도 TSMC가 6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10%밖에 안 되죠. AI 시대에 걸맞지 않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삼성전자 주가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지분 관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생명이 대주주고 국민연금 7%, 그 외에 블랙락에서 5% 갖고 있습니다. 블랙락 굉장히 오래 들고 가는 펀드입니다. 이 친구들 33% 정도 물량이죠.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잘 나오지 않는 물량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외국인들 54%, 80%, 88% 정도 됩니다. 90% 가까운 물량이죠. 개인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외국인들 최근에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100만 주, 200만 주 팔다가 이제는 1000만 주가 넘었습니다. 1400만 주, 1200만 주, 1300만 주. 왜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물량을 내놓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박 대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왼쪽에 있는 삼성전자랑 차트가 너무 똑같습니다. 거의 대깔꼬만이라고 할 수 있죠.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추세를 타고서 빠지고 있는 모양이죠.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엔화가 너무 쌌기 때문에 제로금리였죠. 엔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걸로 주식을 샀습니다. 누가? 헤지펀드들이. AI 반도체 주식. 이 플로우가 지속됐습니다. 엔화 가치가 100이면 이거는 고정이라고 보더라도 주식 샀는데 150이 됐습니다. 100 갚으면 50이 남죠. 이걸 반복해서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죠.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주식도 AI 반도체 주식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평가 얘기가 나오면서 거꾸로 된 거죠. 이것만 올라가니까 무슨 얘기죠? 마진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재료 금리로 생각했던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달러는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내려가 버리고 AI 주식, 반도체 주식들은 고평가 얘기 나오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이게 100인데 150이 돼버렸습니다. 얘를 제로라고 보더라도 이게 100이 5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100 갚아야 됩니다. 돈으로 갚던가 주식을 팔아야죠. 실제로 지난 2년간 엔이랑 가장 상관관계가 깊었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만큼 엔화로 주식을 많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빌려갖고. 엔달러 환율이 빠진다는 얘기 뭐죠, 여러분? 160엔 주고서 1달러 바꾸던 거를 140엔 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화 가치가 20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AI 반도체 주식들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주 타겟이었습니다. 이 주식을 많이 샀었죠.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1등 주식이니까. 이게 이제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고 최근에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것은 연준의 0.5 비컷 때문입니다. 0.25로 예상했는데 0.5를 내려버렸어요. 달러 가치는 급속하게 떨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보 부족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가파르게 빠지게 온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일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만 떨어진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에는요, 이 엔캐리로 산 헤지 펀드들의 남은 물량, 보유 물량과 더불어서 매수가가 담긴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을 통해서 주간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나온 정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헤지 펀드들이 엔캐리로 산 삼성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물량 최근에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잔여 물량이 있고 매수가도 공개됩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이거 보시면 아마 대응 전략을 대충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최근에 이슈들이 나왔는데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 이슈들은 제가 짧게 그 의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이슈가 나왔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주가 30% 떨어뜨리고 목표가, 하이닉스는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논란이 많은 HBM이 그동안 엔비디아에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8단을 뚫었어요. 이제 8단이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소울 벤더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된 겁니다. 더블 벤더가 둘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죠? 갑이 유리해집니다.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둘이 경쟁을 시켜서. 그러면 HBM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납품하게 됐다. 삼성전자한테 호재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품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서로 가격 경쟁을 하다가 공급이 과잉이 됩니다. 그러면 HBM 시장 자체에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코 호재가 아니라는 것. HBM의 양면성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근데 가격은 2배가 차이 나는데 매도 물량은 3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6조 1천억이죠. 하이닉스 1조 8천억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더 많이 샀습니다. 이제 살 땐 좋은데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나가니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0.5 비컷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비컷을 한 거죠. 그래서 1000만 주씩 넘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문제고, 다른 이슈들은 짧게 보면 젠슨항이 블랙에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삼성전자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인데 TSMC 제끼고, 근데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삼성한테 호재인데 수급 때문에 8단은 납품이 시작됐고, 이런 수급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10월에 12단이 퀄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퀄 테스트 12단 통과해서 연말에 납품이 시작된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도 잠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블랙알 결함 얘기가 나왔었죠. 결함이 생기면서 생산에 지연됐다. 어떤 것 때문에 결함이 생겼느냐? 블랙알이 만드는 AI 가속기입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CPU, GPU, HBM,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AI 가속기. 머신러닝 기능이 있는 겁니다. AI는 학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AI 가속기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함이 생겼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이어지는 TSMC로 이어지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수급이 진정되면 이런 재료도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 CXL 기술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HBM,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리면 HBM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 단으로 웨이퍼를 싼 겁니다. 이게 12단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데,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에 끝내지 않고 CXL 기술은 뭐냐면은 각종 기기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놨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추가됩니다. CXL은 HBM보다 훨씬 앞선 기술입니다.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미래의 신기술인데 이런 내용도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측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 이게 악재죠. 두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외에 12단 10월에 컬 테스트가 있습니다. 12단까지 만약에 통과가 된다,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는 재료고요. 2번, 세 번째, AI 가속기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새로운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에 주목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 CXL 기술.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12단 컬 테스트 통과해야 되고 엔달러 환율 동향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뭐 차트는 다 깨졌죠. 일봉 주봉 추세가 다 깨지고 내려갔습니다. 박 대표가 94년 증권사 들어와서 30년 가까이 삼성전자를 매매해봤는데 IMF를 빼고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약한 모습은 처음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HBM 시장에서 뒤쳐져 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뒤쳐져 있다. 이슈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맞습니다. AI 시대에 조금 늦게 진입한 거죠. 어떤 삼성전자 임원이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엔화가 너무 쌌기 때문에,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일본이 저금리로 나갔잖아요. 이거를 빌려서 달러를 바꾼 다음에 AI 반도체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헤지펀드가. 근데 이 프로가 역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일본이 금리 올린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고, 엔화는 달러는 금리를 내리니까 내려가 버리고, 엔비디아나 AI 주식들 고평가액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마진콜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멈출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일단 진정이 돼야 됩니다. 낙폭이 진정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15월에 있을 퀄 테스트입니다. 12단. 이 두 가지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한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여기에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 물량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 그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다 짜놨습니다. 010-3158-8575 삼성알로 보내시면 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받아두시면 대응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엔달러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틈틈이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알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도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삼전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무료 방이고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10-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방 소개해드렸고요. 최근에 AI 반도체 주식들이 빠져버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빠른 순환매가 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도주가 없어요. 아무래도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 박 대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입니다. 단타방 진입 원하시는 분들 3158-8575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방 설명드렸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AI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지금 주식을 이렇게 많이 빼는 건 누구냐? 기관, 외국인. 정확하게는 알고리즘입니다. AI가 주식을 팔고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박 대표가 PBR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60에서 70%, 선물은 50%.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대충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매매 개요, 장단 전분석 대응 방안. 예전에는 전문가들, PB들만 공부했었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풀어놨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특히 3전은 알고리즘 매매 핵심입니다. 지수 영향력이 크죠? 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미리미리 전략 자료 챙기시면 종목 리포트와 함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여지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박 대표가 드리는 자료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알,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헤지펀드 전략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단타방은 1번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시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N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외환은 주식보다 더 어렵다 그럽니다. 대응이 더 어렵다 그래요. 외환은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주식에 선행합니다. N달러 환율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지표를 알려줄 겁니다. 과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 관련 내용도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요, 앙드레 코스타란이 산책하는 개 이론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은 선행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번 실적 나와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괜찮게 나왔는데 왜? 고평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3절은 어떨까요? 살짝 앞서 나가려다가 맞았습니다. 왜? NKD 트레이드 때문에. FOMC에서 다음에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지, 0.5인지 0.25인지, 10월 달에 나오게 될 3, 4분기 실적들,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지표, 과연 침체로 가는 건지, 세 번째 10월 N달러 환율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달에 있을 컬 테스트,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시 N달러 환율이 중요하겠죠. 그 환율에 따라서 NKD 트레이드의 강도가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 틈틈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도 리포트 안에 제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삼성전자 쉽지 않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힘드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도 N달러 환율 차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한다는 부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바닥이 만들어지면은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헤지 펀드들은요, NKD 트레이드로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역으로 포트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채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관이나 큰 세력들 그렇게 대응합니다. 팔았다가 많이 내려가면 다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급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 매수 타이밍은 아마 N달러 환율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박 대표가 인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